이제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대시보드라는 거는 자주 확인하고 꼭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메인 화면에, 그러니까 네이버 홈 화면처럼 만들어주는 걸 이제 대시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각자 본인이 필요하신 내용들을 대시보드에 앞으로 이제 꾸며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목표나 스케줄, 현재 포지션 이런 것들을 거의 표시를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위에 보시면 이 지금 화면이 다 깨져서 보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화면을 엄청 키워놨는데 200% 지금 확대를 해놓은 상태라서 100%로 하면 이런 형태의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혹시 화면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실 경우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페이지 너비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너비를 전체 너비를 끄면 이렇게 약간 더 좁은 형태로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 너비로 이렇게 켜두는 편이에요. 이게 처음에 그냥 딱 보시면 뭔가 어려울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작업만으로 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대시보드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개인 페이지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버튼을 활용해서 새 페이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마다 헤드 부분에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 있죠. 이 아이콘은 저희가 사용하는 페이지를 식별하기 좋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추가할 거예요. 커버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커버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커버 변경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노션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링크를 가지고 있다면 링크를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언플래시를 누르면 내가 찾고 싶은 이미지를 명문으로 입력하면 새로운 배경이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이미지가 패턴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다면 위치를 변경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 변경을 선택해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면 설정이 돼요. 자,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볼 거기 때문에 지금 화면은 기본 화면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체 화면이라는 거 설정했었죠. 전체 너비로 넓혀주면 이렇게 모든 화면을 전부 다 대시보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화면 구성을 자주 보는 데이터들 일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뭐 2칸을 만들던 3칸을 만들던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단축키를 사용할 건데요. 슬래시를 누르고 3을 누르면 3개의 열이라는 블록이 생성이 될 거예요. 블럭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면 전체 라인이 파란색 블록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위에서는 열을 3개로 나눠 줬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봤더니 이렇게 2개, 3개로 나뉘어졌죠. 이걸 활용하면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또 열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가운데 블록을 3개로 한번 나눠 볼게요. 다시 슬래시를 치고 3개의 열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하나의 블록이 또 3개로 나뉘어집니다. 타이틀을 적어주기 위해서 콜아웃을 사용할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콜아웃을 활용해서 강조해 줄 수가 있어요.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3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새로운 글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콜아웃 안으로 넣어서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레이아웃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콜아웃을 만들면 여기 아이콘이 생겼죠. 아이콘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콘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글귀를 적어 주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넣어 주었고요. 강조하고 싶으면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두껍게 만들 수도 있고 기울일 수도 있고 언더바, 취소선, 코드 표시, 텍스트의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뒀던 대시보드를 보면 레이아웃이 전부 다 같은 크기가 아니라 가운데가 가장 넓고 양옆이 좀 좁았죠? 그냥 잡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는 깍두기라는 페이지의 하위 페이지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투두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독서 리스트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무 데나 만드셔도 돼요. 나중에 만들고 나서 페이지를 이동해도 되기 때문에 슬래시 다음 데이터베이스라고 입력하면 대만 쳤는데도 이렇게 쭉 보이죠?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그리고 전체 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렇게 어떤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보고 싶다거나 표 형식이 아닌 정보들과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보이시는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지는 정보가 많아질 것 같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만을 여러 형태로 불러와서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만 있는 페이지가 생성이 될 거예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과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의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는 투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 거기 때문에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제목에 DB라고 이름을 지어 주거나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시면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거나 페이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페이지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이렇게 to-do db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아이콘은 저는 이 디스크 모양을 앞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아이콘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콘만 보여도 아 이건 데이터베이스 원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아이콘을 사용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오른쪽에 색깔이 보이죠. 이 색깔을 처음부터 설정할 수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설정을 하면 모든 아이콘을 노란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우리가 투두 데이터베이스의 이름과 데드라인, 완료 여부, 그리고 관계형, 프로젝트와의 관계를 맺기 위한 관계형의 데이터를 입력해 줄 거예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속성을 한번 설정을 해두면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러한 형식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텍스트로 속성을 선택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텍스트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숫자로 속성을 선택했다. 그러면 숫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글자를 쳤는데 입력이 되지 않죠.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중 선택과 선택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 부분은 옵션을 추가해 주는데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채널, B 채널, C 채널이라고 옵션을 선택해 줘 볼게요. 그러면 선택 부분에 A 채널, B 채널, C 채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중 선택이라는 건
똑같은 옵션이지만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딸기, 사과, 복숭아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모두가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바로 다중 선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속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상태는 투두라든지 태스크 같은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시작 전, 뭐 진행 중 이렇게 상태를 표시해 주는 속성이에요. 날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속성인데요. 이 속성을 사용하면 날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입력할 때 종료일을 설정해 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마인더나 뭐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를 내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사람 부분인데요. 내가 혼자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이지만 여러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을 멘션할 수 있습니다. 여긴 지금 한 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밖에 선택을 못하지만 내가 사용자를 초대하고 싶다고 가정해 봤을 때 여기에 이메일을 넣어주면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하게 됐을 때에는 이렇게 멘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파일과 미디어라는 속성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미지나 파일을 이 속성에 입력하실 수 있어요. 체크박스도 많이 사용하는 속성인데요.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URL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URL을 복사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식과 관계형.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초급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수식을 활용하시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많이 사용하는 게 관계형인데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투두 데이터베이스의 발행이라는 페이지와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이라는 프로젝트를 관계를 맺어줬어요. 그랬더니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이라는 프로젝트에 내가 발행이라는 할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롤업이라는 기능인데요. 롤업은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결된 정보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와 태스크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프로젝트별로 태스크의 개수나 완료율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데이터베이스가 관계 속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숫자의 합계나 평균, 뭐 텍스트의 목록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계산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도 약간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된 날짜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속성도 있고요. 생성자가 누구인지 자동으로 기록하는 그런 옵션도 있고요. 최종 편집 일시가 언제인지, 최종 편집자가 누구인지, 또 버튼을 만드는 이런 속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데드라인, 체크박스 이렇게 두 가지만 우선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두고 이름이랑 데드라인 완료 여부 여기까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작성했었던 속성을 삭제해 주고요. 완료 이렇게 세 가지 속성만 우선 입력을 해 줄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이름 부분은 메인 속성이고 페이지가 생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성을 변경하거나 설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발행 부분에 페이지 표시가 있죠. 그런데 다른
데이터들은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 발행이라는 페이지 안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페이지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이렇게 새 페이지를 만들고 새 페이지 안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페이지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다른 속성들은 속성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날짜 유형을 어떻게 바꿀 건지 혹은 뭐 다른 속성으로 변경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변형이 가능한데요. 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메인 속성은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설정하실 때 날짜 위주로 보실 건지 뭐 할 일 위주로 보실 건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되는 페이지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을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에 따라서 메인이 되는 맨 앞열의 이름을 뭐 날짜나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안에 내용을 채워 볼게요. 이렇게 투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러 가볼게요. 다시 대시보드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투두 데이터베이스 밑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입력을 하고 싶은데 지금 커서가 안 보여요. 입력할 수 있는 블럭이 생성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투두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사위 모양이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아래쪽에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텍스트 블록이 나타나는 거고 스페이스를 2번 누르면 그냥 텍스트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 위에다가 새로운 블록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위쪽에 새로운 블럭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쓸데없는 블럭이 생성이 돼서 이 블럭을 지우고 싶다 할 때는 ESC 키를 누르면 블럭이 선택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 동시에 여러 블럭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워줄게요. 그럼 이 ToDB 블럭 아래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생성해 줄 거예요. 슬래시를 누르고 데이터베이스라고 치면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가 나오죠. 전체 페이지를 선택해 줄 거고요. 프로젝트 DB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디스크 모양으로 아이콘을 설정해 줄 겁니다. 다음 표에 데이터를 채워주시면 되세요. 속성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빠르게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입력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투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관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감일이나 상태를 중심으로 거의 확인을 하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저장이 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나 카테고리 같은 것들을 중점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두 데이터베이스와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편의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오른쪽에 따로 보관을 해 두겠습니다. 저는 콜아웃을 사용해서 상자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블록의 색깔을 기본 배경색으로 바꿔주면 투명한 박스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입력해주고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B를 누르면 볼드 형식으로 텍스트가 변경이 됩니다. 엔터를 치고 하이픈을 3번 입력하면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투두 데이터베이스의 주사위를 누르면 박스가 선택이 되죠. ESC를 한번 눌러주고 Shift를 누른 후에 화살표로 아래쪽을 선택해주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콜아웃 아래쪽에 이동시켜 줄게요. 해당 콜아웃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투두 데이터베이스와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보기 위해서 관계형을 설정해 줄 거예요. 투두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관계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오는데
게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아이콘을 똑같이 지정을 해 줬죠. 이렇게 비슷한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많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을 지정해 준 겁니다. 깍두기 데이터베이스 V2에 있는 프로젝트 DB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양방향 관계를 선택을 해 주면 투두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한 내용들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계되게 됩니다. 관계형을 활성화시켜 주고 관계형 추가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DB라고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용을 클릭해 보면 아까 프로젝트 DB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투두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다른 투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번에는 프로젝트 DB로 한번 가볼게요. 투두 데이터베이스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